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3월달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떨결에 영상 강의가 시작됐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 강의를 실시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할 과목은 촬영 실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과목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과 건의사항 같은 거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제 독단적으로 수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 참여적 수업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뜻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번 수업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를 내어드린 게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떠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 알아낸 점, 하고 싶은 말 등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과제를 해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과제를 한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실성에 제가 한번 놀랐어요. 아직까지 대학생활이 얼떨떨할 텐데 자기가 첫 번째 보고 한 거에 대해서 해준, 이렇게 성실히 임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 물론 뭐 안 한 친구들도 금방금방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사진을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때요? 이 사진.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써주냐 하면은 대부분 외국이다, 옛날이다, 가난하다, 그다음 아이들이 불쌍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찾자면은 저 안에 있는 거울인데, 거울이 아니라 저 네모가 뭐냐, 왜 뭘 줍고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친구들은 이 뒤에 이 사람은 귀신 같다라는 말도 하고 그래요. 여기 이제 영어가 써져 있는 걸로 봐서는 미국임을 알 수 있겠죠. 뭐 영국이나 뭐 그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씩 해보세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토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 강의라서 토론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라도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제가 그 토론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은 1930년 1930년대에
미국의 헬렌 레빗이라는 여류 사진가가 뉴욕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턱턱턱턱 찍는 캔디드한 수법으로 찍은 사진집 온 더 스트리트에 나오는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여기 캔디드라는 말은 솔직한, 담백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서 막 다니는데 저거 찍을만 하네 그러면서 툭툭툭툭 찍은 거예요. 아무런 뭐 조명이라든지 장비적인 도움과 그 다음에 연출,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사진가의 깊은 계획 이런 거 없이 그냥 거리에 펼쳐져 있는 광경들을 가볍게 이동하면서 찍은 것들이죠. 그렇게 찍은 걸 캔디드 하다 그러는데 이런 용어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은 여자 사진가인데 당시 19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공황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거리를 다니면서 그 경제 공황으로 고통받는, 그러니까 피폐해진 삶, 가난해진 삶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들 뉴욕에 사는 시민들의 모습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사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진집이 온더 스트리트고 온더 스트리트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아차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제목은 물론 없어요. 사진집에 한 장 나오는 사진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등장인물이 많고 그 다음에 배경도 풍부하고 당시의 그 삶을 아주 재밌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가지 이상 쓰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아이들이 동네 꼬마 녀석들인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큰 거울을 거리에 갖고 나와서 놀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깨진 파편을 몇몇 꼬마들이 죽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꼬마들이 둘러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꼬마는 어깨가 드러난 이런 옷을 입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봐도 이 친구는 더워서 그랬는지 옷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옷을 벗고 있고, 다른 친구들을 봐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경제적 상황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뉴욕의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즉 말해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시대에 미국 사람들의 삶을 이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이 분은 돌아가셨죠. 제가 살았을 때하고 겹치지만 제가 헬렌 레빗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 본 적도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 1930년대에 뉴욕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2010년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헬렌 레빗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인지 헬렌 레빗이 하고 싶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머리와 가슴 속으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자세히 보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 하나는 점입니다. 점. 컴퓨터 픽셀인데 이 픽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명암을 띠고 이 명암을 띈 형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 뭐랄까 전자파죠. 전자기기가 만든 하나의 전상일 뿐이죠. 정기적인 이미지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30년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뭔가를 통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아까 그 헬렌 레빗 사진 있었죠? 이 사진, 그 다음에 이 헬렌 레빗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우리 눈이죠, 우리 눈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간단하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기서 헬렌은 커뮤니케이터가 될 거고,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수용하는 수용자가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작용하는 즉 말해서 이 사진이죠. 사진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매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매는 이어준다. 중매할 때 매자예요. 매. 그 다음에 개는 그래서 이어주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미들스쿨 중학교 할 때 미드 있잖아요. 그 가운데 중자. 그거 이게 영어의 미드인데, 미디어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아까 헬렌 레빗하고 우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매개체는 이 사진이 될 거예요. 사진. 이 사진을 매개로 해서 헬렌 레빗과 우리가 이 사진을 매개로 미디어를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것이 미디어의 작용이에요. 작용. 미디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체. 이게 미디어가 되겠죠. 이 미디어는 여러 가지 종류로 전달이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포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영화, TV, 중계방송 이런 것들은 비디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 ASMR 이런 것들은 오디오가 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는 책, 교과서, 소설, 신문 이런 건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표, 이모티콘 이런 종류는 그래픽이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죠.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언어적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언어적 기능을 하는 것은 TV, 신문, 라디오, 요즘 여러분들이 엄청 하는 SNS, 페이스북, 유튜브
뭡니까? 카톡, 문자 이런 게 전부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죠.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OTT, 오버 더 탑, 넷플릭스라든지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 집에 가면 주문형 TV 보잖아요. 이 전부 다 OTT에 해당됩니다. 오버 더 탑. 요 위에 세 개는 올드 미디어라 그러고 요 밑에 두 개는 뉴 미디어라 그러죠. 이걸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하죠. 위에 올드 미디어를. 뭐 이런 거는 미디어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아까 헬렌 리비 사진과 마찬가지로 헬렌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훌륭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헬렌이 하고 싶은 바를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아차렸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이 사진은 우리에게 미디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을 눈으로, 귀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와 감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기표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첫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tree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tree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포예요, 내포. 실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ree는 이 내포를 둘러싼 외시가 될 거예요. 어렵습니까? 즉 말해서 이 나무라는 거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기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나무 목이니까 무, 우리는 나무, 영국은 tree 이렇게 표시하는 표현 방법, 기호적 표현은 다 틀린 거죠. 그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같다. 이걸 기호학에서 기표와 기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표가 많이 틀릴 거고, 사진,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은 다 기의 변함이 없어요. 요걸 기호학에서 가장 기초로 삼는 기표 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표는 프랑스어로 signifiant이라고 그러고 기의는 signifie, 수동태고 이건 능동태인데 의미자, 의미반, 피의미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기표 기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표 기의가 하나의 또 다른 기호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기표가 돼서 제2차적인 기회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봅시다. 기호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교시는 요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주차 2교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 수고 많았어요.